안녕하세요. 진심과 열정으로 하는 주식 유튜브 방송 노스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저의 1년간 계좌 수익률인데요.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보시면 365.55% 이런 수익이 났네요. 코스피는 1년 동안 32.80% 이렇게 올랐고 코스닥은 21.59% 이렇게 올랐습니다. 365.55%면 저게 수익률이야. 최소한 몇천 프로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되돌아가기 누르셔도 좋고요. 아무튼 제 주식 경력은 20년 조금 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배웠던 점들, 또 멘탈 관리하는 법,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가 냈는데 어떤 수익률을 내게 된 비법, 때때로는 종목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최근 차트 흐름을 좀 보고요. 시장 관련해서 요즘에 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차트고,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5일선이 121선을 완전히 하향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신용장고, 개인 신용장고는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인은 계속 주식을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팔아대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아직까지 5일선은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2월달에 수급의 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는 추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시간이 지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은 시장을 예측하고 어차피 예측해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하락장에 또 앞으로 또 이런 하락장이 또 오겠죠. 또 힘든 장이 올 텐데 그런 힘든 장에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예. 또 하락장에서 손절을 통해서 어떻게 현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손절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속되는 하락장에서 멍하니 까져가는데 잔고만 바라볼 뿐이지 그러니까 손절도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막 하락나는 종목 판다고 손절이 아니고요. 어떻게 손절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하락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첫 번째 손절을 통해서 현금을 조금씩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적었죠? 조금씩. 한꺼번에 확 전량 매도해서 손절을 한다? 쉽지 않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절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가 매일 손해가 커지는 그런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도저히 못 버티겠어. 다 손절해버렸어. 그럼 그날 밤 소주 마시고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마음은 편하죠? 남는 건 뭡니까? 쪼그라진 잔고죠. 예전에 1000만 원 있었다. 300만 원 남았어. 1억 있었다. 3천만 원 남았어. 나 다신 주식 안 해.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다시 주식하죠. 어쨌든 손절은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조금씩 합니다. 조금씩 어떻게 하느냐? 자, 포트. 자, 한 종목 몰빵하진 않죠 보통. 예. 자기 포트가 있으면 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손실 종목도 일부 같이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5개 종목, 5개 종목, 뭐 10개 종목, 뭐 20개 종목의 포트에 있다. 자, 5개 종목, 10개 종목, 20개 종목 포트에 종목 수가 몇 개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식이 뭐 아무리 많아도 뭐 5, 60개가 있더라도 현금 비중이 2, 30% 있다. 괜찮은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뭐 5, 60개 당연히 그 포트의 종목들은 내가 다 파악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야겠죠. 5, 60개는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종목들을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포트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한두 종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손실 종목도 일부 같이 매도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나 뭐 어떤 변동성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방법. 이게 손절의 기본이에요. 손절의 기본. 근데 자, 수익을 많이 많이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매도하면 가장 좋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익절을 해서 60만 원 수익이 났는데 그 60만 원 수익에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실 종목들을 보면서 아, 이 종목도 조금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팔자 해서 60만 원 수익이 뭐 30만 원 줄었어. 10만 원 줄었어. 그래도 괜찮은 매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하락장이나 안 좋은 장에서뿐만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많이 쓰는 제가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손절 방법.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포트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수익 나는 종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웃을 게 아니죠. 내 계좌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률 수익률 순으로 종목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손실이 나는 종목을 일부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포트에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종목이 정말 뭐 절반, 50%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이 수익으로 본전으로 돌아서려면 100%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100% 수익 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수익률 순으로 종목을 나열한 다음에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 종목 위주로 일부, 약간씩 매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일부 매도, 일부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일부 매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바로 최저점 투매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점에 전량 매도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너무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그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최저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팔고 나서 한 달 뒤에 열어보면 내가 투매, 손절한 주가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원칙적으로 분할 매매가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수할 때도 분할, 매도할 때도 분할. 최저점 투매와 최고점 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분할 매매를 못하는 이유는 탐욕. 주식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공포와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삼성전자를 적금식으로 한 달에 한 주씩만 사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부자 돼요? 그래서 언제 수익 봐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해요. 방어적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욕, 분할 매매 하십시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현금을 그러면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고,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시장은, 자, 시장이 지금처럼 막 내리다가도 언젠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반등 시에 매수할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하기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손절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손절 왜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주식하지 않으려고 손절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코인도 보십시오. 다시는 나 안 해. 아, 나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안 해. 1000만에서 3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잔고가 300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3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0만 해가지고 300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손절한 사람들 보시면 두세 달 있다가 다시 계좌 열어봅니다. 다시 슬슬 투자하죠. 매매하죠. 아, 그때 내가 요래서 당했는데, 아, 그것만 고치면 내가 수익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다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내가 정말 주식, 내가 뭐, 다른 투자, 매매, 안 해. 난 더 이상 안 해. 정말 정말 손 놓고 안 할 거면, 손절하십시오. 뭐 전량 손절하고, 다시는 주식시장, 뭐 코인시장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받아들이세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매매를 하려면 조금씩 손절하고, 어렵다면, 내 계좌가 어렵다면, 시장이 어렵다면 반등 시 또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현금을 마련해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다시 살 기회. 왜? 나는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 살아나가고 여기서 내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에서 40%, 현금이 30에서 30%면 꽤 많은 편이에요. 나는 100% 현금이야.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주식장에 있으면서 100%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뭐 신입니까 그 사람이? 저점을 딱 맞춰서 와, 예? 내가 손절할 타이밍에 딱 적절하게 손절을 100% 현금을 마련해서 저점을 딱 맞춰서 다시 주식 매수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고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장에서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트 관리하는 방법이나 포트 운영이. 상승장에서는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수의 지수의 상승률보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 종목을 조금 넓게, 그러니까 포트 종목을 좀 많이 남들이 좋다는 종목 위주로 가져가도 됩니다.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수익률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코스피가 32.80%, 코스닥이 21.5% 올랐는데, 물론 최근에는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365.55%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는 종목을 조금 넓게 펼쳐, 그러니까 조금 포트 종목을 많이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좀 많이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자,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야 되느냐? 자, 실적 모멘텀보다는 재료주 위주, 재료주 매매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어떤 매매, 트레이딩 관점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뭐 어떤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래도 사실은 다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실적 모멘텀보다는 재료 매매가 유리합니다. 뭐 결국에는 근데 실적주 위주로 저점에 담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재료 매매, 확실한 재료가 있는.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정책주라든가 대선 후보들 관련해서 아니면 뭐 테마주 등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좋다고 해서 샀던 종목들은 잘라내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2차전지, 뭐 배터리 아니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은 뭐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안 하던 매매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내가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조급한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안 하던 매매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손해를 보면서 멘붕이 더 크게 옵니다. 제 주변에서는 뭐 갑자기 뭐 하락장에 오니까 인버스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인버스 아니면은 뭐 해외 선물 옵션 뭐 야 선물 옵션은 장이 내려도 돈을 벌 수 있대 하면서 선물 옵션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더 크게 막 해서 매매한다든지 뭐 갑자기 안 하던 코인 매매를 막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멘, 멘붕이 와서 멘탈 붕괴가 와서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안 하던 매매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안 하던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손실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통하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최저점과 최고점 우리가 알아맞힐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일부만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한꺼번에 막 매도하지 마시고 멘붕 와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손절을 왜 합니까? 손절을 왜 합니까? 더 떨어질까 봐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정말 못 참았던 그 순간이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은 아니더라도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손실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야 내가 이 손절한 거 가지고서 뭐 선물을 해봐야지 코인을 해봐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뭐 선물은 뭐 하락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풋옵션을 사야지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잘 안 하던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뭐 내가 뭔가라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손실이 회복되면서
잔고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화면에 다 이렇게 나오도록 깔끔하게 좀 화면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저번 주에 이런 장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막 폭락하고 막 시장 급락하면 정신이 없죠. 막 멘붕 오고 막 욕 나오고 막. 시장이 폭락하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장중에 장중에 막 그 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뭐 합니까? 정신 사납고 멘탈만 붕괴되지. 그렇다고 뭐 장을 보지 말고 있어라, 이거는 조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장을 뭐 너무 힘들면 보지 않고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해서 좀 정신을 차린다던가 이런 건 좋은데, 아무튼 장중에 너무 집중해서 멘탈 붕괴되는 것보다는 장 마감 후에, 장 후에 오히려 본인 포트, 본인의 포트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종목을 샀었지, 나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샀었지, 앞으로 이건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내가 샀지. 근데 뭐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방송에서 누가 추천해줘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 점검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장중에 멘탈 붕괴돼서 막 전량 매도 버튼 누르고, 아, 이제 뭐 나는 이거 말고 코인을 해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 템포 쉬고 장이 끝난 다음에 포트를 다시 한 종목 한 종목 보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샀지? 왜 샀지? 왜 샀지? 자,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 회복하고 차분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포트, 내 잔고, 자산이 본인의 시드, 지금 시드라는 마인드를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항상 사람은 최고점일 때만, 그때만 생각하고 아쉬워하죠. 내 잔고가 최고점 찍었을 때.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과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마인드는 완전히 반대일 겁니다.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죠. 더 떨어질까 봐. 근데 어떻습니까? 주식을 내가 안 갖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 이제 사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산, 지금 내 잔고가 바로 지금의 내 시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저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줄 겁니까? 그래, 얘다, 너 최저점에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고점 생각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 잔고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의 자산이 내 시드다.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다. 멘탈 붕괴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강다.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강다.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강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본인 포트 점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시라. 내가 그 종목을 왜 샀는지. 분명히 어떤 모멘텀, 회사 분석을 통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산 종목이던가 아니면 언제 어떤 재료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산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장이 지금 투심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또 투심이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런 재료들이 터집니다. 그때 닥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마인드를 좀 차분하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하락장에서는 아까 어떤 실적 모멘텀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포트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무책임한 소리죠. 하락장에서 뭐 확실한 종목,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짜라. 왜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미 잔고가 있고 이게 손실이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뭐 이걸 다 정리하고 포트를 짜는 소리가 그건 아니라 자 갑자기 포트를 어떻게 바꿉니까? 뭐 TV나 유튜브 나와서 지금 뭐 현금 마련하세요. 뭐 이런 종목들로 포트 짜세요. 그건 조금 어떤 실질적인 충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포트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기보다는 종목을 아까 압축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뭐 누가 좋다 그래서 샀다든지 어떤 자신감이 없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아까 일부 그러니까 확 던지지 마시고 일부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장중에 조금씩 손절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현금이 30% 40% 되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했죠. 뭐 적어도 한 20% 정도 될 때까지 현금이 없다면 현금이 없다면 자 종목을 압축하면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손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전량 확 던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포트를 뭐 다시 짜고 포트를 뭐 매수하고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현금 마련이 먼저예요. 그리고 테마주를 저가에 다 같이 막 떨어지는 장이니까 정신없는 장이니까 저가에 일부 편입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뭐 갑자기 포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 테마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분석, 뭐 기술적 분석, 정성적 분석. 사실 사람들은 정성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나 상상력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다들 분석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주든 성장주든 뭐 테마주든 간에 흥묘, 백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상관없어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테마주든 뭐 기술적 분석가든 뭐 나는 뭐 가치 투자자 상관없습니다. 돈 못 벌면 그 사람 그냥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돈 벌면 주식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 같이 변할 수 있는 투자자, 매매자가 트레이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대선. 자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장입니다. 대선 이제 6, 7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정책주들이 춤을 춥니다. 정책주 장세. 자, 이미 뭐 일자리, 저출산,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 놓치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선이 이제 뭐 한 1년, 1년 6개월 남았다. 그럼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여기서 뭐 어떤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일자리 관련주나 저출산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 전에 선점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 대선 오면은 후보자들 간에 일자리 대책, 저출산 대책은 반드시 정책으로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올리는 거예요. 미리 그거 아는 사람들이. 그 전에 사두시면 수익을 많이 보겠죠. 또 이제 올립니다. 뭐 토론회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발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이런 정책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어떤 메인 공약들이 발표가 되면 공약들이 발표가 되면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오릅니다. 5배, 6배, 10배까지 막 올라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유 종목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보시면서 압축을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나중에 투심이 좀 정신을 차리면 어려운 시장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조금 매기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 같이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까 테마주 위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뭐 너무나 어떤 크게 성장할 회사라든지 어떤 재료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좀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자산이 지금의 본인의 시드라고 했죠. 잔고는 다시 오릅니다. 내가 정말 저가에 손절해버리고 그럼 마음은 편하다고 해요. 마음은 편하죠. 다시는 주식 안 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조금은 내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지고 가보세요. 배가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